2025년 3월 4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각 지역에서는 좀 그친 곳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내리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사고 조심하시고,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요즘 또 조금 다리가 무너지는 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죠? 공사 현장에서 또는 또 각각 안 좋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안전, 예, 안전 불감증에 걸리시면 안 되고 안전하게 심리도 안전, 그리고 육체도 안전, 그죠? 다 안전. 예, 요즘은 뭐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못해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안정을 찾지 못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빨리 정치권들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걸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2025년 3월 24일 날 코스피 차트 한번 또 볼까요? 자, 코스피가 오늘은 3.86포인트 0.15%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양봉으로 끝났긴 했는데 잘 끌어올리다가 다시금 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코스피가 왕창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뭐 미국 영향이겠죠. 엔비디아의 뭐 실적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미국의 관세, 전 세계적 관세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뭐 하시는 그런 찌라시들이 많은데, 그런데 낚이지 마시고, 자, 요즘 이 시장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 무분별하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종목을 뭐 가르쳐 준다 하면서, 그죠?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똑같이 반복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식의 방송이 많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씁쓸한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핸드폰 전화번호, 핸드폰으로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그런 걸 요구하시면 다른 방에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빅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제법 많죠. 예, 많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뭐 그 종목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신다 그러면 다른 방에 가시는 걸, 다른 유튜브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뭐 대작이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종목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마무시하게 올라 버렸는데요. 예, 뭐 대략 2021년, 그죠? 중간이니까 대략 한 8월 9월 달입니까? 대략 뭐 5만원대였죠. 그죠? 예, 대략. 근데 이때도요, 이렇게 이때를 중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죠? 이 5만원짜리가 70만 천원, 드디어 1000%를 넘어서 저번 제가 방송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예, 방송 마치고 혼자 따끈따끈한 소주 한잔을 했습니다. 지금 데이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주였네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그분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퍼센트는 여러분들 혹시 뭐 속상할까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앞에서 잘라먹은 분도 계시고, 몇 분도 계신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방에서, 그죠?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서 수익을 실현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잘 얻으셔가지고, 그죠? 뭐라고 할까?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대표님이 자랑 안 한다면서 뭐 자랑, 죄송합니다. 자랑 그만하고요. 코스피가 예, 3.86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3.86% 포인트가 3.86포인트가 내렸고요. 0.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그 종가가 그죠? 양봉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금 흘러내려서 장 마감할 때는요. 음봉으로 그죠?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말아 올렸네요. 그죠? 그래서 6.06포인트, 0.81%가 하락하는 금요일과 이어서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어쨌든 많이 겁을 내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시장 경제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관세, 트럼프의 관세 발표도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는 이보다 훨씬 되고, 제가 오늘 제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예전에 말이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오일쇼크, 1차 오일쇼크도 있었고요. 2차 오일쇼크도 있었고, 그리고 세계 대전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그러죠. 인터내셔널 머니 펀드로부터 우리가 외화 차입을, 했었죠. 그죠. IMF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2008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12 테러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위기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알토란 같은 종목들이 다 흘러내려 가지고 너무너무 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단 미국 관세 뭐 등등 기타 등등 우리가 악재를 제법 반영을 했거든요.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관세에 대한 두려움, 뭐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제가 저번 주에 이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었으면 제가 무방을 하면서 더더욱더 안정감을 드렸어야 했는데 또 뭐 저번 주에 프로그램이 고장나는 바람에 여러분 이럴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내가 매수를 했다면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손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처음 투자하실 때나 조금 투자하신 분들 나름 뭐 중수 체계를 가신 분들도 프레임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처음 고를 때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여러분들 그 종목을 믿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그렇잖아요. 뭐 8만원대 9만원대 매수를 하셨대요. 그죠? 뭐 9만원대가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고가에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죠. 지금은 내가 만약 뭐 8만원대 뭐 3천만원 5천만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제 같으면요 1억 원을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자금이 있다면. 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분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인드를 내가 그런데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렇죠. 종목을 매수했으면 빨리 급등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또 다른 종목 들어서 또 수익 내고 싶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2번의 패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패턴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그 안에는 5% 6%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그죠? 50% 60% 수익이 날 때도 있거든요. 자,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복리 효과로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재력을 보유할 수 있다. 좀 백만장자는 충분히 뭐 가능하겠죠. 뭐 백만장자는 지금 환율이 올라서 대략 한 14억 6천 정도 되겠죠. 순재산이. 대표님 그런데 저는 집이요 뭐 5억짜리가 있는데 대출이 3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죠. 여러분들 순재산은 2억입니다. 그 순재산이 14억 정도 14억 6천이 될 때 지금 백만장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단시간적으로 빨리 내가 그렇게 돈을 뭐 어떤 자본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그건 욕심이 있죠.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 자체가 많아야 되거나. 근데 투자 금액 자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 그런 식으로 그릇되고 조금의 위기가 왔을 때 손절을 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전에는 손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만에 탈출하는 종목도 저도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제가 뭐 자르지를 못해가지고 3년 만에 탈출한 기업도 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뭐 200% 수익 낸 적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꾸준합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하지 못하죠. 저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그 종목이 내 의지대로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기업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죠. 시간이 대표님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같이 결혼하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금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전자제품도 준비해야 되고, 가구도 준비해야 되고, 신혼여행지도 정해야 되고,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고, 부모님께 인사도 가야 되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부모님한테 인사부터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당장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동거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함만 있다면 여러분들 긍정적 사고를 가지시고 꾸준함만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고 시간이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버텨내세요. 버텨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수익 나신 분들 그 수익 현황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올리시는 분만 계속 올리니까 우리 뭐 전투반에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수익 나신 분들도 좀 카페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보람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경제적 어떤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밥을 사달라든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밥을 사드리잖아요. 제가 기뻐가지고. 그쵸? 예, 그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여러분들 수익 났을 때는 카페에 잘 좀 단 1%, 0.5%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리면서 더욱더 뭐가 됩니까? 사기 진작이 되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는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카페에 수익 나셨을 때는 현황을 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원을 벌었느냐, 뭐 100만원을 벌었냐, 1000만원, 1억을 벌었냐,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죠. 자, 은행에는 3.25% 정도의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거기서 이자 소득세와 주민세를 빼면 15.4%를 공제한 금액 84.6%가 여러분들한테 입금이 될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연간 3%.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만에 0.5%를 얻었다.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꾸 복리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정도로 내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게 조금 조정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지켜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액침 냉각 주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뭐 엔비디아의 블랙웨일입니까? 블랙웨일. 뭐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 가동을 시킬 때 이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열을 식혀줄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엔비디아에서 파생된 블랙웨일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어떻게 해요? 그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죠. 예. 그리고 뭐 시스템,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무래도 호재가 되겠죠, 그죠?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종목이 뭐 GST입니다. 자, GS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그 클린 사업을 하죠. 클린 사업.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제가 뭐 까먹었는데 말이죠.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를 제조할 때 이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칠러인가요? 칠러, CHILLER 맞나요? 칠러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온도를 낮추는,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칠러를 제조하는 사업이 또 아이러니하게 주업이에요. 주 업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블랙웨일 관련해서 우리가 액침 냉각
대장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액침 냉각 관련주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이렇게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테마주에 속해가 있는데, 자, 이 회사의 기업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면 여기에 뭐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칠러라는 제품이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기업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죠? GST라는 회사가 기업이 2021년부터 볼까요? 2024년도는 거의 확정치는 맞는데 모든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확정치가 맞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출을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2021년부터 3,000억, 그 다음 3,100억, 2,700억 잠시 주춤했다가 재작년에는 2024년 작년에는 3,400억으로 매출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영업이익도 올라갔습니다. 껑충, 그죠? 껑충 올라갔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어떻게 해요? 껑충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아무래도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 이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 어떤 값이에요? 주당 순이익, EPS 값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EPS 값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저평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가 수익률을 예상치가 지금 현재 나오진 않았는데 EPS가 2,511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구해보면 되죠. 뭐 지금 뭐 2450원에서 나누기 EPS 값 2,511원. 자, 이렇게 하면 퍼가 8.1 정도 나오네요. 8.1 정도. 자, 8.1 정도 나오는데 업종포가 150.05, 100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지만 굉장히 작년 10.54보다 지금 주가 대비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주가 수익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금방 재무제표를 우리가 방금 보셨지만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도 낮겠죠. 그렇죠? 재작년까지는 20% 정도가 부채 비율이었어요. 대략 뭐 150% 이하면은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2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재무 구조가 탄탄하죠. 그리고 꾸준하게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연간에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회사는 신뢰를 할 수 있다. 뭐 지금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뭐 다음 주 한 1-2주는 1주 정도 1주에서 한 10일 정도 사이에 보면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서 우리가 매수 타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가격도 비싼 건 아닌데요. 우리는 배웠죠.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은 언제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대하는 것은 18,000원까지 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떨어져 줄까요? 어쨌든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 충분히 예전부터 엔비디아와 관련 없이도요. 그 기업이 꾸준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잘 내고 있고요. 안정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자, 이런 안정성이 있는 기업인데 내가 이렇게 상투에 잡았단 말이죠. 상투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23,000원대 대략 매수하신 분들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대략 한 15% 정도 하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럴 때는 이래 안정성 있는 기업은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너무 높게 잡았구나. 높게 잡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신 분은 이때 매수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18,000원대까지 떨어지기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23,000원에 샀다 18,000원까지 떨어졌다 뭐 지금 장난쳐? 아닙니다. 더 떨어지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안정적인 기업을 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죠. 제가 뭐 다른 거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아무래도 자, 이 가격대가 지금 지지선이거든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죠. 18,300원대. 자, 이까지 떨어지면 땡큐하고 매수를 추가로 더 하세요. 왜? 이런 종목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떨어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물리신 분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추가로 더 매수해라. 제발 물타기라는 말은 저도 뭐 안 쓰고 싶은데 이해도가 높은 게 물타기라서 제가 물타기로 말씀드려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물론 뭐 단가가 떨어지니까 물타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은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세 불출을 나올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뭐 2025년 현재 1, 4분기와 이제 1, 4분기가 진행이 되고 1, 4분기가 이번 달이면 끝나는데 어쨌든 실적은 5월 14일, 5월 15일 그 경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실적이 어찌 될지는 모르죠.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우리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재무제표와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기본적 분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충분히 이 지지선까지 떨어진다면 이 라인대에서까지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정치적 경제적 어떤 안정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걱정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은 초보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어제 금요일 가격과 똑같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학습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더 고마워해야죠. 더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정말 바보죠. 또 그럴 때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추가로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금 사정이 안 좋다.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출해서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여유분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있다고 그러면 1000만원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3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든지 한 방에 다 그 올인을 때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떨어졌다. 자, 내가 뭐 1000만원 넣는데 1000만원 더 있다고. 그럼 18,300원대 온다고. 그럼 또 1000만원 들어가시면 되죠. 그럼 단가도 뭐 훅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죠? 수익금은 더 커지잖아요. 1000만원 투자했을 때와 2000만원 투자했을 때 어떻게 수익 금액이 같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 예,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 방식을 조금 뭐,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 봐집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이 종목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에 뜨니까 액침 냉각 뭐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미리 제가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반도체는 열을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고온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저온으로 가도 안 돼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두각이 후발주로 갈 거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종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자 미국의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뭐 5군데 정도를 전부 다 이 관련한 이 장비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납품한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련주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들고 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도하는 방법을 아시니까 그죠? 예, 매도하는 방법을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뭐 18,300원대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그 정도 떨어지면 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그다음 K엔솔이라는 종목입니다. K엔솔. 자, K엔솔은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죠. 자,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삼각 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대충 꺼봤습니다. 자,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무조건 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 분석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삼각 수렴의 모양새는 바닥을 찍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예, K엔솔. 자, 그래서 매출을 한번 볼까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거는 예정치네요. E라고 되어 있으니까 3,100억, 3,880억, 4,10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5,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이겠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해서 재작년에 185억인데 작년에 365억, 당기순이익은 113억에서 195억. 이 회사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부채 비율은요 126%로 다소 조금 높다. 재작년보다는 한 7% 떨어졌네요. 그죠? 부채 비율. 제가 보는 것은 뭐 다른 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표는 안 봅니까 하는데 이 지표에 다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뭐 회계를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제가 보는 부분만 여러분들 그 부분만이라도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ROA와 ROE도요, 계속적으로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잘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예,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자, 유보율도 괜찮고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왜, 이게 클릭이 잘, 예. 자, 뭐, 퍼 부분도 올해, 제 작년 기준, 작년 실적은 8.77 정도 될 것이다. 업종 퍼가 150. 아까 똑같죠? 아까 똑같았잖아요. 그죠? 앞에 회사와 똑같았습니다. 자, 근데 15.15인데 이게 절반 이상 더 떨어진다. 더 저평가가 되겠죠? 뭐, 배당은 2.28 수익률 정도 배당 수익률은 나오고요. 자, 이 회사도, 예, 전혀 앞에 말했던 GST하고 비교해서,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회사는 원래는 산업용 클린룸, 예,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바이오 클린룸, 그리고 산업용 클린룸, 뭐 드라이룸.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품에 포함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그런 업종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요. 교량 건설업을 합니다. 건설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짓는 거죠, 교량. 그죠? 다리. 예, 그 건설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예,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확장을 해 나가려는 그런 욕심이 조금 많거든요. 다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마진율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액침 냉각, 회사, 발음도 안 되네. 액침 냉각.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클린룸을 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인데, 서버머입니까? 서버머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내에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그렇게, 뭐, 크게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매출의 한 부분을 이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발주자죠. 근데, 그 서버머라는 회사와 기술 혁신을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드디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린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예,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진출하기에 뭐 어려움이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도 재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지지세라고 봤을 때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 회사는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네요. 예. 어쨌든 충분히 메리트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하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자, 근데 마음이 좀 걸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진율이 조금 낮은 게 마음이 걸립니다. 마진율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임금비 뭐 직원들 급여를 많이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진율은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마진율을 지금 한 4%대인데, 당기순이익률이 4%대인데 대략 한 8%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올려주면 이 회사는 굉장히 뭐 투자 메리트가 있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도 비싼 가격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N솔, 예, KN솔이라는 회사와 GST였습니까?
GST라는 회사,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이 된다면 여러분들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충분히 뭐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예, 이렇게 두 종목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삼성공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네요. 그죠? 오늘 뭐 7.58%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잠시 보면요, 이 회사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예, 오늘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네요. 그래서 삼성공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뭐 이익이 크진 않아요.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꾸준하게 이익은 잘 나오고 있죠. 꾸준하게 이익은 잘 나와 있고, 부채 비율이 15.58% 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메리트가 있고, 유보율도 굉장히 뭐 많이 쌓여 있고요.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뭐 이익이 굉장히 쌓여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발 그건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 회사의 지금 예상 펄을 한번 볼까요? EPS가 1832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9.18, 지금 기준으로 9.18 정도 되거든요. 작년 퍼보다 더 떨어지겠네요. 업종 퍼보다는 살짝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13,000원 정도 초반대 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걸 제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테마를 타고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기업은 맞잖아요. 조정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삼성그룹을, 삼성자가 들어가는 기업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이 종목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가격대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본 세 종목 현재까지 3개를 보고 있는데, 뭐 ST도 봤고요. KN솔이었습니까? KN솔도 봤고, 지금 보고 있는 삼성공조,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공조라는 이 회사까지 보고 있는데, 3개사 전부 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도 저평가고요. 충분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대표님, 제가 이때 물렸습니다. 어떡하죠? 급나는데요.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뭐 이때는 절대로 매수 타임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왜 이런 타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더 올라갈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원칙을 지켜야 되죠.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 자리는 더군다나 앞 전고점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그죠? 저항선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라인이, 그죠? 자, 저항선이 발생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기법에 의하면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실시간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 자리는 매도 자리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적정한 매수 타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매수 타임이 오면, 제가 예컨대 예상해보는 금액은 대략 한 13,000원 초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운 좋게 그렇게가 한 번 더 수익이 났다 한들, 여러분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제발, 안정적으로 복리 수익을 꾸역꾸역 그렇게 내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는 엄청나게 부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바심 일으키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물렸다. 자, 근데 이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가격도 사실은 그래 높은 수준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격이 가장 뭐 합당한 가격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6,800원대가. 자, 그러면 뭐 13,000원대까지 떨어진다? 자,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내가 2만원대 2만원대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느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뭐 이익률이 조금 낮긴 합니다. 이익률이 좀 낮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왜 손절을 합니까? 자꾸. 예. 어제 샀다, 오늘 손절하고, 아랫게 샀다, 또 오늘 샀다가 내일 손절하고, 또 내일 샀다, 모레 손절하고. 계속 그럴 겁니까? 그러면 계산은 탁탁탁탁 줄어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투자를 해라.
예, 뭐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 충분히 이 기업은 성장하고 또 안전한 종목이다 했을 때는 그 기업을 100% 믿으세요. 믿고 추가로 매수를 하세요. 꾸역꾸역 매수를 하시다 보면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만 유지가 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미래의 실적을 알 수는 없어요. 내부 거래자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꼼꼼하게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공시 자료도 다 과거 자료지 현재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되 첫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 종목에 처음 매수할 때 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떨어져가지고 제 자산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싼 가격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주 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죠? 말이 조금 많이 빨라졌는데 한 종목 정도 더 보죠. 우리가 한 종목 정도. 삼성 공조까지 봤고요. 자, 인성정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성정보가. 자, 이 인성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액침 냉각주 중에서 아이넷뱅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넷뱅크. 근데 좀 복잡합니다. 근데 뭐냐면 아이넷뱅크인가 아이뱅크인가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인성정보라는 회사가. 자, 근데 이 아이넷뱅크인지 아이뱅크가 뭐를 하는 회사냐면은 디지털 인프라 연속성 솔루션 기업 베티브인가요? 하여튼 그 회사 고밀도 액침 냉각 솔루션을 출시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국내 총판을 하고 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성정보는 아이넷뱅크라는 회사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아이넷뱅크라는 회사가 액침 냉각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의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예, 판매를 하는 회사다. 예, 그래서 그 관련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액침 냉각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데 큰 파동이 없어요. 큰 파동이 없죠. 그죠? 현재 큰 파동이 없어요. 근래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접적인 우리 액침 냉각 관련주가 아니라 액침 냉각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회사도 테마 탑니다. 그런데 근래에 올라가야 되는데 박스권에 계속 옆으로 돌리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뭡니까? 테마성이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가져왔느냐? 자, 회사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 자,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영업이익은 났어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손실이 났고 단기순 손실도 크게 났어요. 그죠? 물론 그 앞전까지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로도 아무래도 IT 관련 기업입니다. 정보라는 말은 컴퓨터 IT하고 관련 기업들이 다 정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또는 헬스케어와도 관련이 있죠. 이 종인가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아무래도 IT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 회사가 판매하는, 그죠? 액침 냉각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상태로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GST라는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종목하고, 그죠? KN솔이라든지 GST, 그리고 삼성공조, 그런 회사는 탄탄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직접 그 제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관련이 있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이런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쵸?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앞에 세 개 회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 종목 유명합니다. 인성정보. 테마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 세 회사와 이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는 더욱더 안정성이 있는 건 앞에 회사라고 봐야 되죠. 이 회사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지선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온 건 맞아요.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는데 미래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과거 실적밖에 나오진 않죠. 근데 과거 실적에 의하면 이 회사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앞에 세 개의 회사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뭐 떨어지는데 차라리 내가 액침 냉각 관련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GST라든지 그 회사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침 냉각 관련주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이 관련해 반도체와 관련해 있는 기지를 5개를 건설한다고 그랬죠. 자, 그 관련주도 뭐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더 이 액침 냉각은 중요합니다. 열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반도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미국에 우리가 진출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관련 테마로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그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안정성은 이 3개사는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를 했다가 이런 테마까지 벌어서 더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1입니다. 기업 자체가 실적이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안전하다. 그리고 성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거기다가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 그런데 테마까지 불어준다. 트럼프 형님이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살포시 산타 할아버지처럼 손등에 올려주면 거기다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더 수익이 크다. 그래서 1+1이 되겠다. 기업 자체가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관련 테마가 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1+1으로 우리가 50% 먹을 걸 한 75% 먹는 거죠. 그죠? 사실은 뭐 테마가 불면은 50% 먹을 걸 75% 먹는 게 아니고 50% 먹을 거 한 200~300%도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그 기업의 지표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물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100종목을 투자했는데 50종목이 수익이 났다면 뭐합니까? 50종목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쌤쌤이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만 내잖아요. 정분 거래세만 내잖아요. 그냥 물론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어떤 경우든 그 기업의 지표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 기업은 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믿음이 생겼다. 자, 그랬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한 방에 훅 들어가지 마시고 나누어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했던 그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고 좀 흘러내리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고요. 내가 남아있는 추가의 자금이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또 추가로 더 매수하고 또 더 매수하고. 자, 그럼 단가는 떨어질 때마다 단가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금은 엄청 커질 겁니다. 그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중독되셔야 됩니다. 그것에 맛을 들여가지고 중독이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 때문에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주 만에 액침 냉각 관련주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꾸역꾸역합니다. 그죠? 자, 이런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로, 그죠? 또 내일 하루를, 그죠? 또 즐거운 하루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과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긍정적 사고를 가지시고 내일 하루도 또 열심히 사시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